이 과일의 별명은 바로 4번 놀라는 과일입니다. 첫째, 그 모양이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둘째, 노랗게 익었을 때의 향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놀라며. 셋째, 맛을 보면 떫고 맛이 없어 놀라고.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효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모과. 나무에 달리는 참외라는 뜻의 한자 모과에서 유래했습니다. 봄이 되면 모과나무는 이렇게 수줍은 연분홍빛 꽃을 피워냅니다.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생명이 잉태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열매는 점점 더 단단하고 푸르게 연그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푸른 모과입니다. 노랗게 익은 모과가 향기와 기관지에 좋다면 푸른 모과는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뼈와 혈관을 위한 명약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과는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으로 약해진 무릎 연골과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단단하게 하고 끈적한 혈액 속 혈전을 녹여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강력한 항암 효과는 물론 근육의 마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귀한 약효를 온전히 얻기 위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푸른색의 덜 익은 열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푸른 모과를 얇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려 약재로 만듭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절대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과 자체의 성분만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잘 말린 모과는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 환으로 만들어 꾸준히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산사 열매를 함께 넣고 달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섭취법도 있습니다. 바로 모과구이입니다. 진흙을 모과 겉에 두껍게 바르고 물에 적신 한지로 감쌉니다. 이것을 뜨거운 아궁이 잿불에 깊이 묻어 오래 구워낸 뒤 흙과 종이를 벗겨내고 잘 익은 속을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흔히 아는 모과차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노랗게 익은 모과를 꿀이나 설탕에 재워 모과청을 만들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져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등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정신을 맑게 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못생겼다고 외면받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물 모과. 이제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바로 명아주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오늘은 이 명아주의 숨겨진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명아주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 잎의 중심부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특징 때문에 붉을명자를 써서 명아주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요. 이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 학명에는 백색의라는 뜻의 앨범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잎 모양이 거위 발을 닮았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거위의 발이라는 뜻의 CHENOPODIUM이라는 학명을 가졌어요. 명아주는 예로부터 아주 유용한 나물이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전인 5월에서 7월 사이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채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명아주를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시금치 데치듯이 하면 됩니다. 데친 명아주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이나 국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명아주 나물이 완성돼요. 된장이나 고추장에 무쳐도 별미고 된장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두면 겨울 내내 귀한 반찬이 되기도 하죠. 명아주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효능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A와 C는 물론 칼슘, 철분, 칼륨 같은 무기질이 아주 풍부해요. 전통적으로 해열과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 개선이나 피부 염증 완화에도 사용되었어요. 특히 베타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아주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아주의 가장 특별한 가치는 바로 이 단단한 줄기에 있습니다.
이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하는데요. 가볍고 단단해서 예로부터 최고의 지팡이로 꼽혔습니다. 청려장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장수와 효의 상징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70세, 즉 고위가 되면 임금이 직접 청려장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들께 대통령 명의로 청려장이 증정된답니다. 이처럼 명아주는 척박한 땅 어디서든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과 검소함을 상징하는 서민의 식물이자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길에서 명아주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보물, 명아주 이야기였습니다. 당뇨초, 장수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풀인데요. 바로 명월초입니다. 명월초라는 이름의 유래가 흥미로운데요. 원산지인 동남아에서는 삼북야화라고 불립니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어 명월초가 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목숨을 구한다는 뜻의 구명초로도 불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효능이 짐작되시죠?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풀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또한 쿼세틴, 루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도 뛰어나서 만성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물론 약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잎 그대로 먹는 겁니다. 하루에 3장에서 10장 정도 식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쓴맛은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라 먹기 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쌈채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상추처럼 쌈으로 싸서 드시면 쌉쌀한 맛이 중화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세 번째는 녹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건데요. 사과나 당근 같은 다른 과일,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합니다. 네 번째, 차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잎을 살짝 데쳐서 말리거나 건조된 잎을 구매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허브차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샐러드, 나물 무침, 장아찌, 전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단,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명월초는 재배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줄기를 잘라 흙에 꽂아두는 삽목으로 쉽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는 약해서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건강 웰빙 식물로 알려지면서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분들이 늘고 있죠. 밝은 달처럼 몸을 맑게 하는 풀이라는 뜻처럼 명월초는 장수, 건강, 그리고 자연 치유를 상징합니다. 오늘부터 명월초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른 봄 담벼락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이 강렬한 꽃을 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모습에 한 번쯤 발길을 멈추게 되는 이 꽃은 여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산당화. 산에서 자라는 해당화 비슷한 꽃이라는 의미죠. 더 친숙한 이름은 명자꽃입니다. 옛날 새색시가 이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마음이 설레일까봐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가씨꽃이라고도 불렸답니다. 보통 2m 정도 자라는 떨기나무로 가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잎보다 먼저 꽃을 피워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데 정열적인 붉은색 꽃이 대표적이지만 이렇게 순수한 흰색 꽃도 있고요. 수줍은 분홍빛과 사랑스러운 주황빛 꽃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꽃들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이 나무의 진짜 보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과를 닮은 이 열매 명자입니다. 가을에 노랗게 익으며 아주 좋은 향기를 내뿜죠. 이 열매의 효능 정말 놀라운데요. 주로 약용으로 쓰이는 명자 열매는 먼저 기관지 건강에 탁월의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유기산, 비타민C,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예로부터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육과 관절에 대한 효능 때문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관절염은 물론 근육 경련이나 다리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근육과 연골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전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같은 위장 장애를 진정시키고 간 기능을 보호하며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자양강장 효과로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명자 열매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는 시고 떫어서 절대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가공해서 활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자청을 담그는 거예요. 가을에 노랗게 잘 익은 열매를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워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이 명자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향긋한 명자차로 마시면 환절기 감기 예방과 목 건강에 그만입니다. 또는 열매를 통째로 소주에 담가 3개월 이상 숙성시켜 명자주로 즐기기도 합니다. 향이 좋은 약주로 관절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한방에서는 말린 열매 3 내지 6g을 물 5리터를 20분간 달여 차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자꽃은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귀한 열매 덕분에 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봄에는 매화, 동백과 함께 정원을 수놓고 분재 소재로도 아주 인기가 높죠. 그 꽃말은 정열, 기다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름에는 나무 전체를 뒤덮는 황금빛 꽃비를, 가을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재를 선물하는 나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나무의 이름은 모감주나무입니다. 우리 이름인 모감주에는 불교 문화와 깊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리는 이 주머니 속에는 까맣고 단단한 구슬 같은 씨앗이 들어있죠. 금강자라 불리는 이 씨앗은 번뇌를 잊게 해준다고 하여 스님들의 염주를 만드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감주가 염주의 옛말이기에 이 나무가 모감주나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황금빛 꽃 잔치가 끝나면 그 자리에는 초롱불 같은 연두색 열매 주머니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주머니는 점점 갈색으로 물들며 바삭하게 마르고 마침내 그 품 안에 귀한 금강자를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나무죠.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나무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모감주나무는 주변의 환자를 없앤다는 뜻의 무환자나무와 혼용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약목이었습니다. 먼저 난화라고도 불리는 이 황금빛 꽃은 간을 맑게 하는 청간 효능이 대표적입니다. 간염, 지방간 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눈의 충혈을 가라앉히고 시력을 보호하여 백내장 같은 안질환 예방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꽃뿐만이 아닙니다. 잎과 가지, 심지어 뿌리까지 모두 약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혈관 속 노폐물과 지방을 분해해 피를 맑게 하고 이는 심장 건강과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해독 작용으로 몸 안에 쌓인 독소와 중금속 배출을 돕고 일부 연구에서는 항산화 및 항암 활성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나무인 셈이죠. 하지만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감주 나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약용 방법은 차로 달여 마시는 것입니다. 잘 말린 꽃 10에서 20g을 물 500ml에 넣고 은은하게 달여 하루 2-3번 나누어 마십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마시는 것 외에도 식혀서 눈을 씻거나 세안하는 데 사용하면 안구 건강과 피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매 껍질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물에 넣고 비비면 거품이 나는데 옛날에는 비누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기념 식수되기도 한 의미 깊은 나무. 여름에는 화려한 꽃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가을에는 그 모든 것을 약으로 내어주는 모감주나무.